그랬더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게임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같아, 보면은. 네네. 제가 책을 보면서 어떤 그 감정이입이 많이 들었냐면, 되게 그 아빠가 이렇게 교육에 되게 관심도 갖고, 어머님은 당연히 그러셨을 것 같고, 그래서 엄청 이제 아이들을 사랑하는 게 사실 책에서 고스란히 느껴졌고, 네. 근데 그 아이가 하루하루 변해가는 어떤 말투, 표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되게 괴로우셨을 것 같고 그 과정을 몇 년씩 참아내는 일은 진짜 힘든 거잖아요. 그래서 어머님은 혹시 집에서 그 아이에게 어떤 식으로 그 기간 동안 응대를 했는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예를 들어 그런 건 있죠. 요즘에 보면 통제 앱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각종 그 통신회사에서 나오는 아이들 그 시간 통제 앱, 네, 그리고 앱 통제 앱, 뭐 이런 네. 것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시간도 제어해보고. 네. 참 진짜 기가 막힌 게 아이들이 한참 그 첫째 아이 같은 경우는 한참 공부 중학교 1학년 때인가 이제 좋다 타협을 해가지고 야 대신 아침 6시부터 7시까지는 게임 마음대로 하게 해줄게 라고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랬더니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네. 정말 이게 게임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것 같아 보면은. 네. 그래서 어쨌거나 시간도 통제하고 그렇게 스마트폰 가가지고는 스마트폰 통제도 했는데 게임 회사가요. 네. 아이들이 하루에 만약에 뭐 10분, 20분, 30분 하게 내버려 둘까요? 계속 지속하게끔 게임 회사의 목적은 우리 아이들이 오랜 시간 동안 그 게임의 그 장소에서 오랫동안 머물기를 원해요. 요즘에 보면 네이버나 이런 데 보면 포털에 메인으로 걸리는 게 전부 다 게임 회사 광고들인데 그렇죠. 거기에 써 있는 게 뭐죠? 일단 다운 한번 받아보세요. 일단 다운 받아보면은 한번 연습해보세요. 트라이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한번 시작을 그렇게 일단 무료로 몇 개 주고. 그럼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아이들 갖다 끌어들이면요. 아이들이 그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영업이익 1조씩 나는 회사 많지 않아요. 근데 게임 회사들은요 1조를 우습게 넘겨요. 그 1조를 넘겨가지고 뭐합니까?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 국내 최고의 엘리트들 모아놓고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게 뭐예요?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우리 애들 갖다가 어떻게 이 게임 속에서 잡아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정말 싸움은 게임 회사가 붙여놓고 우리 부모와 아들이 집안을 갖다가 정말 개판 만들어 놓는 어떤 이런 것들 거기에 국가도 개입을 안 하고 정말 이런 거에 정말 전 치를 떨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서 한때는 막 지금은 안 그러지만은 무슨 게임 회사 같은 경우는 무슨 형 이러면서 뭐 야구장에서 뭐 게임하는 거 나오고 뭐 대단한 걸 갖다 하는 것처럼 하는데 아니 게임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 그 가족들이 많고 얼마나 게임 때문에 이 학력 저하나 이런 것들이 많은 아들들이 많은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무슨 그 돈 가지고 최근에도 보니까 뭐 엊그저께 보니까 게임 회사는 상한가 뭐 했던데 무슨 뭐 NFT인가 뭐 그런 거 이상한 데만 돈 투입하고 앉았고 우리 아들들의 어떤 게임 중독 문제에 대해서는 그거는 등한시는 괜찮아요. 솔직히 등한시하는 거 좋아요. 근데 그걸 왜 부모와 아들 간의 싸움으로 만들었냐 이거예요. 책임을 다 가정에 돌리고 있는 거예요. 가정 파괴범이요. 별달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게임 회사가 가정 파괴범이에요. 특히 아들 있는 우리 부모들한테는요. 이거는 가정 파괴범이 따로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책임을 갖다 방기하는 게임 회사들에 대해서는 정말 저는 혐오합니다, 진짜. 게임을 요즘에 막 뭐 게임 산업이라고도 부르고 뭐 포노 사피엔스도 나오고 막 이슈 키워드들이 막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부모들한테 자연스럽게 뭐 스마트폰을 안 하면 뒤처진다든지 뭐 이런 분위기가 사실 조성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 제 세대 때는 해봤자 뭐 테트리스 기억이 나는 게 정말 단순한 갤럭시나 뭐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은데 여튼 무슨 MMORPG 이런 거는 해본 적도 없고 대학생 때나 뭐 친구들이 좀 하는 거를 그냥 본 정도인데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아니면 요즘 게임들이 어떤지 자체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게임들이 뭐 어떤 느낌으로 있는지 부모님들이 봤을 때 되게 단순하게 뭐 이걸 하고 있는데 저런 건 좀 봐줘도 되나 아니 판단이 사실 안 서거든요. 모르니까. 그게 제일 문제인 거거든요. 그거요?
알 필요 없습니다. 아예 그냥 게임은요, 접근을 못하도록 접근을 못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게임이요. 게임 중에서 네네. 순기능 있는 게임이 있으면 정말 나와보라 그러세요. 제가 그분하고는 네. 다음에 다시 나와가지고 이 옆자리에 앉혀놓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게임은요 기본적으로 네네. 돈 벌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네. 연령 제한 같은 거 애들이 지킬까요? 그렇죠. 마인크래프트 뭐 이런 것들이 연령 네. 제한하고 중학생들이 다 어떻게든지 다 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하나 사례 한번 들어볼까요? 신분증을 갖다가 언젠가부터인가 제가 한참 아들이 게임을 할 때 네. 언젠가부터인가 아들이 제가 이제 용돈을 이제 가끔 준 적이 있어요. 네. 현금. 사실 이제 저희 와이프는 아들한테 돈을 줄 때 체크카드 해가지고 돈을 넣어가지고 네. 이제 쓰면 자기한테 문자 메시지 통보하게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애가 뭐 힘들고 그러면 10,000원짜리 찔러주면서 야, 뭐 맛있는 거 사 먹어 이랬어요. 근데 제가 봤더니 이걸 갖다가 탁탁 모아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왜 모아놓니? 봤더니 두 가지였어요. 네. 하나는 아까 스마트폰 얘기하셨는데 네. 스마트폰 시간 제한 아무래도 소용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로 공기계를 사요.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있으면요. 10만 원 정도가 있으면은 스마트폰 공기계를 산다고요. 애들이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래서 통신사 안 넣고 와이파이만 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런 형태로 쓰는 거죠. 와이파이 그 집에 그렇죠. 와이파이 빵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공기계에 대해서도 참 네. 제가 할 말이 많은데 네. 네. 공기계가 발견된 게 한 5번 돼요. 침대 밑에 숨겨놓고 저기 옷장 뒤에 숨겨놓고 저기 핸드폰을 보면 모르죠. 네. 우리가 주어진 스마트폰에는 분명히 시간이 30분인데 네. 그 공기계는 뜨끈뜨끈하게 해가지고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아이들 또 이제 그때쯤 되면 한참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되면 애들이 사춘기라고 그래요. 그쵸, 중2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방문창 잠그고 걸어 잠그고 있으면은 우리 아들이 사춘기야, 중2병이야. 그때 이럴 땐 좀 놔둬야 돼. 혼자 있는 만 시간. 그거 게임하는 거예요. 그거 사춘기가 아니라요. 게임하는 거라고. 네,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잖아요. 모르면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진짜 문제가. 그리고 현금 또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은 공기계 사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왜 현금을 사나 했더니 예를 들어서 처음에 뭐 어떻게 뭐 부모의 아이디를 도용하든 말든 해가지고 친구 아이디를 갖다가 어떤 해서 아니면 형들을 아이디를 도용 받아가지고 하든 말든 게임 15세 이상 18세 이상 게임을 한다 이거죠 아이들이. 근데 결국에는 그 게임을 할 때는 이제 결국에는 그 게임 내에서 쉽게 말하면 이제 레벨이 높아져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아이템을 사야 되고. 네. 그럼 그 아이템을 갖다가 살려면 또 엄마한테 신용카드 달라고 그러나 계좌이체를 해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어떻게 하냐면 그걸 갖다가요. 현금, 아빠가 정말 내 아이가 맛있는 거 사 먹으라 준 돈 5만 원, 10,000원, 2만 원을 갖다가 모아가지고요. 네. 저기 편의점을 가요. 그렇죠. 네. 압니다. 뭐 사는 줄 아세요? 구글 플레이 뭐 맞습니다. 사는 거 아닙니까? 저는요 네. 편의점에 왜 구글 플레이 카드가 있는지 그걸 몰랐어요. 근데 그걸 사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아무 입력을 해가지고 아이템을 산다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어떤 그런 시스템을 게임 회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게임 회사가 아이들이 접근이 용이하게. 그렇죠. 접근 용이하게 엄마의 어떤 간섭을 받지 않게. 그래가지고 공기계로 엄마 몰래 실컷하게 만들고. 어느 날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그럽니다. 물론 아이들이 커가면서 독립할 수밖에 없어요. 독립하게 되면 아이들은 당연히 자기만 혼자 있고 싶고 그래요. 근데요, 그게 꼭 자기 혼자만 있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게임하려고 있는 거라고 아시면 돼요. 어느 날 외식을 하러 가자 그랬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쫄쫄쫄 따라다녔던 애가 어느 순간 엄마 아빠 다녀오세요라고 얘기한다면 그거는 공기의 폰으로 신나게 게임을 하는 저러이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시면 아들의 경우에는 거의 50% 이상은 맞다 보시면 돼요. 그렇군요. 혹시 그 엄마들이 그런 생각하거든요. 할 일 다 하면 매일 30분씩은 괜찮아. 그죠? 소름 끼쳐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거를 딱 집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지 마세요. 그러시면 돼요. 그냥 일을 하지 말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 흔한 엄마님이 뭐 제가 알기로는 엘리트라고 알고 있는데 아무리 엘리트여도요. 지금 그 게임에서 있는 수많은 엘리트들을 못 이겨요. 그럼요. 아들을 너무 믿지 마세요. 사실은 이제 여기서 또 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네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첫째 아들한테 제가 스마트폰을 사준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요. 물론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투지폰을 사줬는데 투지폰은 요금제가 헬이에요.
그래서 문자 메시지 이런 것들 무료 요금제가 거의 없어요. 스마트폰을 유도하죠. 네, 결국에는 그렇게 유도가 돼요. 맞아요. 저도 고민했었어요. 제일 처음에 사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 제일 처음에 아들 초등학교 제일 처음에는 키즈폰에서 그 시계에 달린 거 했다가 창피하다 그래가지고 투지폰 사줬는데 그걸로 문자를 갖다가 많이 하니까 이게 막 문자 값이 10만 원이 넘어가요. 근데 투지폰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요금제가 없어요. 무료 요금제가. 그럼 한 달에 10만 원 요금 문자로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스마트폰 사주고 통제하자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그게 잘못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사실 스마트폰을 사주게 된 결정적 계기가 제가 이제 어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교육 관련된 그런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그 흔한 엄마님 나이 비슷한 또래의 분이 아들이 있었는데 제 첫째 아들하고 나이가 그때 같았어요. 근데 이 얘기 저기 하다가 제가 물어봤어요. 자꾸만 첫째 아들이 스마트폰 사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자기는 이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아들은 그냥 최신형 스마트폰 사주고 나 그냥 믿는다. 네. 그래 공부 잘해요 했더니 그냥 대치동 살았거든요. 근데 뭐 영어도 잘하고 자기는 뭐 에세이 이런 거 가르치고 그런다. 국제중 예정이다. 영어 잘해. 영어 잘한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 아들인데 왜 우리 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 아들도 스마트폰 시원하게 사주고 그러고 나서 우리 아들 믿는 게 훨씬 낫지 않아? 개인적으로 그러고 나서 샀거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엄마는 아기 때부터 온갖 교육을 갖다가 대치동에서 다 시켜가지고 정말 공부를 안 할 수 없게 만든 그렇게 꽉꽉 채워가지고 정말 돈으로 바른 사람이었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차이가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믿고 제가 했던 저의 어떤 무지죠, 무지.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시작이 됐어요. 만약에 아이가 게임에 대해서도 뭐 아까 말씀하신 뭐 브롤스타즈도 조금 해봤고 뭐 해봤어요. 그런 아이한테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아예 못하게 하는 거죠. 그냥 확실하게 한 번에 그냥 다 끊도록.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들이 4학년이라고. 네, 4학년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입에 그 하이타이를 갖다 한 번 넣고요. 입에 거품 물으세요. 너 죽고 나 죽지. 이것밖에 없습니다. 방금. 완전 이제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나 엄마는 아빠는 다른 건 몰라도 게임만은 아들에 대해서 게임만은 절대 용납할 수가 없다라는 강렬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이를 갖다 괴롭히시면 안 되고요. 그냥 부모가 생각하고 있는 건 모든 걸 널 믿지만 게임에 대해서만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 게임이 아들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 게임은요. 아들이 시간을 갖다가 뺏어가요. 그것만 아니면 돼요. 굉장히 의미 있는 중요한 시간을 다 앗아간다. 다 좋아요. 근데 결정적으로 우리 아들들의 시간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학업에 집중해야 될 그 시간을 갖다가요 갉아먹어요. 갉아먹습니다. 제가 예전에 첫째 아들이 한때 그 한참 게임할 때 이제 뭐 대치동 가면 그 학습 코칭 이런 거 좀 받으셨나요? 아직은 안 받고 있습니다. 받으셔도 됩니다. 저 15만 원인가 돈 내고 가가지고 학습 코칭 하는데 개인 코칭을 받는 1대1 코칭을 하는데 거기에 돈 내고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들하고 얘기하는데 게임 얘기가 나왔더니 그분이 탁 도표를 보여주시더니 뭐라고 하냐면 이거 그래프를 봐라. X축, Y축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내려가는 거는 남자들의 학력지수, 올라가는 여자들의 학력지수. 근데 그 골든 크로스가 언제냐면 2000년대 초반. 그게 언제냐면 리니지가 나왔을 때부터. 게임이 시작되면서부터. 그 실력을 갖다가 탁 해야 될 시기에 게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들들이 이렇게 된 거예요. 중학교 아이들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아이들 요즘에 중3 엄마들 저희 아들도 이제 둘째 아들도 이제 고등학교 가는데 고등학교 선택할 때 기준이 뭐예요? 여자애들 없는데 가능하면 경쟁 같이 안 하려고. 이게 중학교 때 그 난리를 쳐놔가지고 경쟁이 안 돼요. 경쟁이. 그 상황에서 그걸 만들어 놓은 게 게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중학교 1학년 이렇게 할 때 제가 아들한테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게임만 아니면 된다. 다른 거는 모두 내가 해줄게. 그러면서 예를 들어 농구 엄마가 무슨 뭐 너 왜 농구 몇 시간씩 해 그래도 무조건 전화. 하루 종일 해도 된다고. 운동회다. 축구 하루 종일 영화 보러 다니는 거 오케이. TV 보는 거 오케이. 다 오케이였어요 저는요.
그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쳐요. 그거는. 네, 그쵸. 영화도요 2시간 못 봅니다. 네네. 농구도 3시간 못 해요. 네. 근데 게임은요 하루 종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그게 갈등이에요. 하는 게임하고 있는 거 그렇죠. 문 닫고 있는 거 보면 괴롭죠. 부모들이 그걸 갖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괴롭고 결국에는 거기에서 문제가 돼요.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얘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올백을 받아오면 그래 우리 아들은 게임도 잘하면서 공부 잘하지 그러지만 이제 공부를 갖다가 이제 못하게 되면 그쵸. 결국에는 부모들은 아는 게 너 아들 게임에서 그래 먹고 아들은 게임으로 머리 식혔다 그러고 여기에서 갈등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투덕투덕거리고 그렇게 그냥 개판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군요. 뭐 게임이 진짜 건전하고 놀이로 해서 끝나면 좋지만 그 과정에서 별별 일을 다 겪어요. 그쵸. 제가 이제 여기에서 뭐 책에도 그렇게 써놨지만은 그 거친 언어들도 나오고요. 그렇죠. 거친 언어. 지금 여기 말 진짜 참아할 수 없는 욕들도 사실은 그런 어떤 게임 채팅창에서 그렇죠. 막 하고 험한 말하고 험한 말하고 그리고 게임이라는 게 뭐죠? 강자와 약자가 있고요. 레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레벨이 높은 사람이 레벨이 낮은 사람이면 레벨이 높은 사람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도 레벨이 낮은 사람이 나이 50인 저 같은 사람이라도 결국에는 함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그 게임 속 안에서는 그렇죠. 이게 이 실제 상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사실은 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책임을 갖다가 부모한테 그쵸, 책임을 회피하니까 책임을 갖다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부모가 해야 된다. 맞아요. 아니 불은 자기네들이 질러놓고 왜 그걸 갖다가 부모가 통제해라. 똥을 갖다가 왜 우리가 치워야 됩니까? 앱 깔아서 뭐 통제해봐라 뭐라 이렇게 사소한 얘기들이 나오죠. 아니 그 1년에 그 뭐죠? 영업이익이 1조 나오면 사실은 이래야 돼요. 딴 거 다 필요 없고요. 일단 서울시만이라도 먼저 시작해주세요. 게임 회사 3N 있잖아요. 3N에서 모아가지고 한 1조면은 한 20%씩 모아가지고 한 6천억 만들어서 여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게임 중독센터 이런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 상담소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나 게임 때문에 부모하고 갈등 겪어 그러면 거기 들어가가지고 바로 제일 좋은 위치에 임대 받아가지고 거기에 상담소 하나씩 다 넣어놓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기본이지. 그런 거 안 해놓고 무슨 사회공헌 활동을 한다 그러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그런 그게 무슨 회사입니까? 사회 악이죠, 진짜. 저는 이제 들으면서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생각이 그거 같아요. 아이들의 굉장히 소중한 시간의 그 기간 동안 채워야 될 평생에 굉장히 중요한 학습을 해야 될 시간을 놓친다는 게 너무 아까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걸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마지막 질문으로 사실 이제 초등 시절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건가가 앞에 좀 답이 다 나온 것 같긴 한데 그죠? 그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저희 아들이 그죠? 초등으로 돌아간다면 4학년쯤 돌아갔다. 그러면 일단은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 2학년 말까지는 게임하고 스마트폰은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 못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말하는 게임이라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MMORPG 게임 대단한 게임 아니고요. 숫자 게임, 영어 게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시키지 마세요. 어렸을부터 하는 어렸을 때 아이들 패드 주면서 우리 아이 한글 가르친다고 패드 주면서 그거 기억, 니은 거기서 시작돼요, 게임이요. 허접한 게임이라도 예를 들어서 앵그리버드 이런 거 진짜 그런 것도 시키지 마세요. 제가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벅스에 가가지고 커피 마시고 좋아하는데 가면 부모님들 놔두고 나서 부모님들도 핸드폰 보고 애기들을 패드 주면서 그걸 읽는 걸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엄마들이 있으면요. 좀 정신 좀 차리시고요. 진짜 제발 부탁이고요. 스마트폰은요. 그리고 게임은 게임을 하게 된 스마트폰이죠. 스마트폰은 우리 아들들한테 특히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중학교 2학년까지의 스마트폰은 커뮤니케이션 도구가 아니라는 거 진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거는 어떤 식으로든지 막아내야 되고 단순하게 그때 당시 스마트폰은 게임 도구니까 무조건 막아야 된다. 스페셜리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저학년한테는 진짜 중요하다는 거. 오늘 그 어렵게 나와 주셨는데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고 그리고 현실적인 이야기 들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아마 초등생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거든요. 아빠분들에게도 되게 권하셨잖아요. 요거 엄마 아빠 같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먼 길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인터뷰 잘 들으셨나요? 저도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 여러분들도 이제 각성하고 이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신 이 책 어쩔 수 없이 허락했는데 어느새 사실 책 표지는 굉장히 귀엽고 재밌어서 그럴 줄 알았는데 실제 내용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꼭 읽어보시길, 특히 그 아들 좀 자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 책 저희가 오늘 10권 증정해 드립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댓글로 아들 이 정도 나이고 뭐 그리고 어떻게 요즘 게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스마트폰을 사줘야 되나마나 고민하고 있다든지 요즘 드는 관련된 고민들에 대해서 남겨주시면 10분께 이 책 선물 드리겠습니다. 혹시 못 받으시면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